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네, 오늘 같이 읽어볼 시집은 문학가 지성사 시인선 제2번 시집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라는 마종기 시인의 작품 되겠습니다. 먼저 시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요. 의사로서 생활을 하셨는데요. 의사라는 점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출생은 일본이고 유년과 청년 시절만 한국에서 보내고 그 이후에 많은 시간들을 미국에서 보냈다는 그런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이 또 하나의 특색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문학도를 꿈꿔왔었는데 친척이 건넨 말에 과학 분야를 탐구하다가 의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마종기 시인은 의대생들에게 문학이나 예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게 하면 과학자로서의 의사에서 벗어나 환자라는 인간을 대하는 전인적인 의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문학이 경계가 모호한 분야를 다루는 데 반면 의학이 경계가 명확한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되어 보이는 분야이지만 그 두 분야가 합쳐졌을 때 생기는 어떤 통찰력, 관찰력, 그런 감각을 조금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집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시집이 발행된 것은 1980년이 되겠고요.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은 시인이 30대에서 40대 초반 무렵에 썼던 시들이 실려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떤 애틋함의 정서도 많이 담겨 있고요. 현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 어떤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외국에서의 문화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정서들 같은 것들이 이 시의 소재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읽는데 포인트가 될 부분이 있다면요. 이 시집은 어떻게 보면 꼭 개인의 일지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체험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외국에서 오래 생활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의료계에 종사하셔서 어떤 생명을 지켜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시집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시들을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드릴 작품의 제목은 바람의 말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바람의 말. 우리가 모두 떠난 뒤 내 영혼이 당신 옆을 스치면 설마라도 봄 나뭇가지 흔드는 바람이라고 생각지는 마. 나 오늘 그대 알았던 땅 그림자 한 모서리에 꽃나무 하나 심어 놓으려니 그 나무 자라서 꽃 피우면 우리가 알아서 얻은 모든 괴로움이 꽃잎 되어서 날아가 버릴 거야. 꽃잎 되어서 날아가 버린다. 참을 수 없게 아득하고 헛된 일이지만 어쩌면 세상 모든 일을 지척의 자루만 재고 살 건가? 가끔 바람 부는 쪽으로 귀 기울이면 착한 당신 피곤해져도 잊지 마. 아득하게 멀리서 오는 바람의 말을. 이 시집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세상의 모든 일을 지척의 자루만 재고 살 건가 하는 부분과 바람의 말을 잊지 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는 것은 결국 만나고 헤어짐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합리적으로 볼 때는 헛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합리적인 계산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것이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어떤 말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읽어드릴 작품의 제목은 증례육이라는 시입니다. 증례라는 단어는 제가 사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증례연구라는 의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질병 상태들을 기록하고 체계화해서 그 질병에 대해 연구하는 방식의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는 일종의 연구 대상이 되는 셈인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차갑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시는 되게 따뜻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증례 6. 앤 썬더스 아가에게. 내가 한 아가의 아빠가 되기 전까지는 환자는 늙으나 어리나 환자였고, 내가 아빠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기계처럼 치료하고 그 울음에 보이지 않는 신경질을 내고, 내가 하루하루 크는 귀여운 아가의 아빠가 되기 전까지는 내 가짜는 의사의 눈에서 연민의 작은 꽃 한 번 몽우리지지 않았지. 가슴뼈 속에 대목 같은 바늘을 꽂아 비로소 오래 살지 못하는 병을 진단한 뒤에 나는 내 병실을 겉돌고 열기 오른 뺨으로 내가 손짓할 때 나는 또다시 망연한 나그네가 되었지. 그리고 어느 날 엉뚱한 내 팔에 안겨 숨질 때 나는 드디어 귀엽게 살아있는 너를 보았다. 아, 이제 아프게 몽우리졌다. 내 아픔이 물소리 되어 낮에도 밤에도 속삭이는구나. 미워하지 마라 아가야. 이 땅의 한 곳에서 죽고 나면 그만이라는 패기 있는 철학자의 연구를 미워하지 마라. 너는 그이들보다 착하다. 나이 들어 자랄수록 건망증은 늘고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은 어두워진다. 그이들은 비웃지만 아가야, 너는 죽어서 내게 다시 증명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다. 이 시는 좀 마음이 아픈 시였던 것 같은데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다 라는 깨달음이 조금 마음 저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이게도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이가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마땅한 일이겠지만, 살아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으로 다가왔던 그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상당한 괴로움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작품의 제목은 이 시집의 제목이었던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는 1, 2, 3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3에 해당하는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3. 대화. 아빠, 무섭지 않아? 아냐, 어두워. 이제 어디 갈 거야? 가봐야지. 아주 못 보는 건 아니지? 아니, 가끔 만날 거야. 이렇게 어두운 데서만? 아니, 밝은 데서도 볼 거다. 아빠는 아빠 나라로 갈 거야? 아무래도 그쪽이 내게는 정답지. 여기서는 재미없었어? 재미도 있었지. 근데 왜 가려고? 아무래도 더 쓸쓸할 것 같아. 죽어도 쓸쓸한 게 있어? 마찬가지야. 어두워. 내 집도 자동차도 없는 나라가 좋아? 아빠 나라니까. 나라야 많은데
나라가 뭐가 중요해?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돌아가셨잖아. 계시니까. 그것뿐이야? 친구도 있으니까. 지금도 아빠를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 없어도 친구가 있으니까. 기억도 못해주는 친구는 뭐해?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은 아무 데서나 잘할 수 있잖아. 아무 데서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빠는 그럼 사랑을 기억하려고 시를 쓴 거야? 어두워서 불을 켜려고 썼지. 시가 불이야? 나한테는 등불이었으니까. 아빠는 그래도 어두웠잖아. 등불이 자꾸 꺼졌지. 아빠가 살아가는 나라가 보여? 등불이 있으니까. 그래도 멀어서 안 보이는데? 등불이 있으니까. 아빠, 갔다가 꼭 돌아와요. 아빠가 찾던 것은 아마 없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빠,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밤새 내리던 눈이 드디어 그쳤다. 나는 다시 길을 떠난다. 오래전 고국을 떠난 이후 쌓이고 쌓인 눈으로 내 발자국 하나도 식별할 수 없는 천지지만 맹물이 되어 쓰러지기 전에 일어나 길을 떠난다. 네, 이 시의 제목을 보고는 처음엔 사실 약간 오해를 했었어요.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라고 하니까 느낌이 약간 사랑시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읽어보니까 되게 마음 아프고 깊이가 있는 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곳이 한 곳쯤 있죠. 현실적으로는 굳이 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가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는 그런 곳이요. 그곳은 공간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적인 곳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개 우리들은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향하는 마음에는 성패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단지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길은 어둡지만 그리고 그곳은 보이지 않지만 단지 우리 안에 등불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 시에서는 그 지향하는 곳이 고향, 고국이었지만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고향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를 마치고 이 시를 읽을 때 감상 포인트 하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개인의 일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이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담겨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사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학에서는 보통 보편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야기는 문학이 될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마종기 시인의 이 시들은 어떻게 사적이면서도 자신의 이야기이면서도 시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문학가 지성사 시인선 제2시집 마종기 시인의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읽기를 마쳐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